300개 공장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딜레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기계도 사람도 전기도 전부 준비됐는데 말이죠. 버튼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만들기를 멈췄거든요. 삼성은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생산을 줄였을 뿐이에요. 그러자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이유는 관세 카드까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판교 호텔엔 외국인이 넘쳤습니다. 다들 같은 이유로 왔죠. 여기서 잠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버튼이라고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독일 뮌헨 외곽 자동차 부품 공장. 저는 안나 슈미트입니다. 구매 책임자예요. 32년째 이 일을 하고 있죠. 그날 아침 생산 라인으로 걸어갔습니다. 커피 한 잔 들고요. 근데 이상했어요. 조용했거든요. 5억 유로짜리 설비가 그냥 서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가동 버튼 앞에 모여 있었어요. 아무도 버튼을 안 누르고 있었죠. 현장 책임자 한스가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디램이 없대요. 뭐라고요? 태블릿을 건네받았습니다. 공급사별 재고 현황 화면이었죠. 삼성, SK, 마이크론 전부 재고 제로. 입고 예정은 미정이거나 석 달 뒤. 한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똑같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디램 없으면 제어 모듈 못 만들어요. 모듈 없으면 부품 못 내보내고요. 부품 없으면 완성차 공장이 멈춥니다. 공급사 연락했어요? 했대요. 근데 담당팀이 석 달 뒤에나 미팅 가능하래요. 지금 대기 중인 기업만 수백 곳이래요. 우리가요? 연 매출 12억 유로짜리 공장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사였어요. 생산 시작했냐고 물었습니다. 아직이라고 했죠. 알아요.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프랑스도 똑같아요. 폴란드도요. 유럽 전역이에요. 한스가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대기요.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기계도 있고 사람도 있고 전기도 들어오는데요. 디램 하나 때문에요. 32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돈 있는데 못 사서 공장이 멈춘 건요. 오후 3시 긴급 화상 회의가 잡혔습니다. 유럽 전역 공장장들이 접속했어요. 화면이 24개로 쪼개졌습니다. CEO가 말했습니다. 디램 공급 절벽입니다. 언제까지요? 모릅니다. 대체 공급처는요? 없습니다. 삼성이 범용 디램 생산을 줄였습니다. SK도 마찬가지고요. 이유는 HBM 때문이래요. AI 치병 메모리요. 수익이 100배 차이 난대요. 범용 하나에 10유로 남습니다. HBM 하나에 1000유로 남고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범용 만들겠어요? 프랑스 공장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요? 기다리셔야 합니다. 삼성 순서 올 때까지요. 석 달이요? 어쩌면 더 걸릴 수도요. 화면들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삼성이 범용 안 만든다고요? 근데 대체할 데가 없다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공장 어땠냐고요? 못 돌렸어요. 고장 났어? 아니요. 부품이 없어서요. 한국 회사가 안 판대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버튼은 준비돼 있었어요. 계획도 있었고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누를 수 없었어요. 한국 회사 둘 때문에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멈춰 있었어요. 본사에서 긴급 지시가 왔습니다. 한국으로 가라고요. 삼성 본사에 직접 가서 물량 확보하라고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뮌헨에서 인천까지 11시간이었죠. 기내에서 자료를 읽었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현황 보고서요. 숫자가 이상했어요. 작년 4분기 삼성 범용 디램 출하량이 크게 줄었다. 올해 1분기 예상 출하량은 더 줄어든다. 그런데 매출은요?
작년 4분기보다 올해 1분기 전망이 더 높게 잡혀 있었어요. 물량은 줄었는데 매출은 늘었다고요? 계속 읽었습니다. AI용 고부가 메모리 HBM 출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 HBM은 범용 디램과 수익 구조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달랐습니다. 두 자릿수 배, 어떤 구간은 그 이상 차이가 난다는 얘기였어요. 삼성이 선택한 거였어요. 더 필요한 곳으로, 더 몰리는 쪽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입국장을 나서는데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서양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캐리어 끌고요. 다들 지쳐 보였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말했어요. 저 사람들 삼성 가는 사람들이래요. 메모리 받으러 온 거래요. 요즘 매일 저래요. 매일요? 네. 호텔 장기 투숙하면서 대기한대요. 판교로 가는 동안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블룸버그, 삼성전자 디램 품귀 현상 심화. 로이터, SK 하이닉스 HBM 수주 폭증. 범용 디램 생산 축소. 월스트리트 저널, 메모리 반도체 대란. 전부 사흘 전 기사였어요. 근데 아무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판교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앞을 지나가는데 또 봤어요. 사람들이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펼쳐놓고요. 다들 같은 표정이었어요. 기다리는 얼굴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었어요. 로비로 들어갔죠. 안내 데스크에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긴급 방문인데요. 독일 본사 CEO 친서를 가져왔습니다. 컴퓨터를 확인하더군요. 예약 없으시면 담당 영업팀과 먼저 연락하셔야 해요. 긴급 건인데요. 지금 모든 미팅이 몇 달치까지 예약 완료됐어요. 대기 중인 기업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게 많아요? 네. 영업팀 연락처 드릴게요. 먼저 연락해 보세요.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서양인, 동양인, 중동인 다양했습니다. 다들 피곤한 얼굴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사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미팅이 안 잡혔어요. 상당 기간 대기가 필요하대요. 네. 대기업체가 수백 곳이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단 호텔 잡고 영업팀 컨택해 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로비를 나와 근처 호텔로 갔습니다. 체크인 하는데 프론트 직원이 물었어요. 삼성 관련 업무세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요즘 투숙객 대부분이 그러세요. 직원이 웃었습니다. 메모리 구매 담당자들이요. 방에 들어가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삼성과 SK가 AI용 메모리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었어요. 평택 공장은 전용 라인 증설. 용인은 신규 클러스터 계획. 투자액은 수백조 원 규모로 거론되고 있었고 범용 디램 라인은 축소 또는 전환 중이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일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판교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삼성 본사 건물도 환하게 켜져 있었죠. 저 안에서 뭔가 결정됐을 거예요. 범용은 그만 만들자고요. HBM만 만들자고요. 그리고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 뷔페로 내려갔습니다. 테이블이 거의 다 찼더군요. 자리를 찾아 앉았는데 옆 테이블에서 영어가 들렸습니다. 미국 억양이었어요. 오늘도 본사 가세요? 당연하죠. 사흘째인데 담당자 얼굴이라도 봐야죠. 작년만 해도 삼성이 우리한테 영업했는데요. 맞아요.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네요. 슬쩍 봤습니다. 서양인 2명이었어요. 마이크론 쪽은 알아보셨어요? 알아봤죠. 물량이 삼성 한 달치도 안 돼요. 우리 회사만 연간 5천만 대 파는데요. 커피를 내려놨습니다. 삼성 영업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부품 공장 구매팀 안나 슈미트입니다. 긴급 물량 확보가 필요한데요. 잠시만요.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4월 중순까지 예약이 다 찼어요. 4월이요? 지금 1월인데요. 네. 담당자가 배정되면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넉 달이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본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죠. 택시를 타고 삼성 본사로 다시 갔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직접 가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로비에 들어갔습니다. 어제보다 사람이 더 많았어요.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어제 왔었는데요. 긴급 건이라서요. 영업팀과 통화하셨나요? 네. 근데 4월이래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해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직원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전 세계에서 다 오시거든요.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소파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 펴놓고 전화하고 있었죠.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양복 입은 서양인 그룹이었어요. 명찰이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였습니다.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그중 한 명이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실패했어요. 물량 더 못 받아요. 삼성이 안 된대요. 루빈 일정 못 맞출 수도 있어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엔비디아가요? 시가총액 3조 달러짜리 회사가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어요. 뭔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우리가 선택하는 입장이었어요. 삼성 쓸까, SK 쓸까, 마이크론 쓸까.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선택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판교 거리를 지나갔어요. 호텔마다 외국인들이 보였습니다. 로비에 앉아 있고 카페에서 전화하고 길 위를 걷고 있었죠. 다들 같은 이유로 여기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메모리를 구하러요. 그날 밤 본사에 보고서를 썼습니다. 삼성 미팅 불발. 최소 넉 달 대기 예상. 대체 공급처 없음. 생산 재개 시점 불투명. 권고 사항 장기 대기 또는 생산 계획 전면 재검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삼성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저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 일하고 있을 거예요. HBM 만들면서요. 우리가 필요한 범용 디램은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판교에 있었어요. 매일 삼성 영업팀에 전화했습니다. 매일 같은 대답이 돌아왔죠. 아직 순서가 안 왔어요. 그날 아침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독일로 돌아오세요. 물량은요? 포기하세요. 정부 쪽으로 압박 넣을 겁니다. 민헨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멈춰 있었죠. 이틀 뒤 본사에서 긴급 회의 소집이 왔습니다. 베를린 본사 직접 방문이었어요.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15명이 앉아 있었죠. 전부 구매 책임자들이었습니다. CEO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낯선 사람이 들어왔어요. 통상부 차관 헤르만 슈트라우스입니다. 차관이 앞에 섰습니다. 현재 독일 제조업 30%가 디램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이건 국가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EU 통상위원회와 협의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할 겁니다. 항의요? 네. 공급 의무 위반이라고요. 하지만 계약서에는요. 알아요.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카드가 있습니다. 관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검토 중입니다.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특별 관세 부과요. 얼마나요? 최소 50%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럼 가격이요? 오를 겁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SK가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겁니다. 확신하세요? EU 시장 잃고 싶은 기업은 없습니다. 그날 밤 뉴스를 봤습니다. EU 통상위원회 마이너스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특별 관세 검토. 미국도 비슷한 움직임 보여.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당연하지. 한국이 너무 심하게 나가. 공급 거부는 무역 규칙 위반이야. 근데 이상했어요. 한국 쪽 반응이 없었습니다. 삼성도 SK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긴급 관세 60% 부과. 즉시 시행.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봤어요? 네. 이제 삼성이 움직일 겁니다. 전화를 끊고 기다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삼성에서 연락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때 뉴스가 떴어요. 삼성전자 공식 입장 발표. EU 관세 결정 유감. 하지만 생산 계획 변경 없음. 가격 인상 불가피. 가격 인상이요? 관세 60% 때렸는데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미쳤나? 관세 맞고도 가격 올려? 근데 다음날 또 뉴스가 떴어요. 델 삼성 가격 인상한 수용. HP 수용 불가피. 레노버 대체 공급처 없어 수용 예정. 본사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CEO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다들 받아들이는 거죠? 대체할 데가 없으니까요. 마이크론은요? 물량이 없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이 보였어요. 여전히 멈춰 있었죠. 정치로 기술을 누르려 했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기술은 이미 정치 바깥에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장은 2달째 멈춰 있었어요. 본사에서 긴급 전략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베를린 본사 대회의실이었죠. CEO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CFO가 일어섰습니다. 현재 누적 손실 1억 8천만 유로. 위약금 5천만 유로. 유럽 주요 완성차 업체 12곳 중 9곳이 생산 중단 상태입니다. CEO가 물었습니다. 마이크론은요? 생산 기획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월 생산량 50만 개예요. 우리 필요량은 80만 개고요. 부족하네요. 네. 삼성은 800만 개 만드는데 대부분 HBM으로 전환했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은요? 품질이 안 됩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판교에서 한 달 있었습니다. 다들 저를 바라봤어요. 전 세계 기업들이 삼성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체할 곳이 정말 없습니다. 마이크론이 있잖아요. 물량이 삼성의 10분의 1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엔비디아 받습니다. 삼성 본사에서 나오는 걸요. 물량 못 받았대요. 엔비디아가요? 네. 시가총액 3조 달러짜리 회사가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말이 안 돼. 근데 사실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CEO가 일어섰습니다. 다시 한국 가세요. 이번엔 정부 강요 명의로요. 일주일 뒤 다시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3번째 방문이었어요. 독일 경제부 차관명의 공문을 들고요. 삼성 본사로 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알아봤어요. 또 오셨네요. 네. 이번엔 공문이 있어요. 10분쯤 지나 담당자가 내려왔습니다. 삼성전자 영업 2팀 이진우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그가 공문을 읽었습니다. 심각하시네요. 네. 2달째 공장이 멈췄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현재 대기업체 목록입니다. 스크롤이 끝없이 내려갔습니다. 독일 업체만 82곳입니다. 유럽 전체로는 300곳이 넘어요. 그럼 언제쯤이요?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요? 네. 범용 디램 라인을 대폭 줄였거든요. HBM 수요가 너무 많아서요. 하지만 우리도 필요해요. 알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선택해야 했어요. 범용이냐 HBM이냐. 수익이 100배 차이 나니까요. 죄송합니다. 그가 일어섰습니다. 저희도 모든 고객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알아보셨어요? 알아봤죠. 물량이 없던데요. 맞아요.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마이크론 물량이 저희 한 달치도 안 돼요.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들어가면서 뒤돌아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문제는요. 디램이 비싸진 게 아니에요. 그럼요? 여러분이 너무 싸게 본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공장은 석 달째 멈춰 있었어요. EU 관세는 60%였습니다. 근데 삼성은 가격을 70% 올렸어요. 다들 받아들였습니다.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한국 가세요. 이번엔 EU 집행위원장명의 서한 들고요. 나흘 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네 번째 방문이었어요. 판교로 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석 달 전과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 호텔은 여전히 외국인들로 붐볐고요. 삼성 본사 로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다들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성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또 알아봤어요. 또 오셨네요. 네. 이번엔 EU 집행위원장명의 서한이에요. 20분쯤 지나 담당자가 내려왔습니다. 이진우 팀장이었어요. 또 뵙네요.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서한을 건넸습니다. 그가 천천히 읽었어요. EU 집행위원장 명이시네요. 관세 철회 검토한다고요? 네. 대신 공급을 정상화해 달라고요. 그가 서한을 내려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관세 있든 없든 저희 계획은 안 바뀝니다. 왜요? 시장이 원하는 게 HBM이거든요. 하지만 범용도 필요해요. 알아요. 근데 저희가 범용 만들면 HBM을 못 만들어요. 둘 다 만들 수는 없어요. 공장이 같거든요. 라인이 같고요. 그럼 공장을 늘리면요? 늘리고 있어요. 평택 신규 라인 내년 완공이에요. 내년이요? 네. 그때까지는 어렵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EU 관세 때렸잖아요. 근데 왜 삼성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서요. 무슨 뜻이에요? 설명하면 변명처럼 들려요. 저희는 그냥 만들고 팔면 돼요. 그게 다예요? 네. 고객이 필요하면 사고 안 사면 말고요. 하지만 관세는요? 가격에 반영했어요. 그럼 EU 시장은요? 안 포기했어요. 고객들이 포기 안 하거든요. 왜요? 대체할 데가 없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관세든 뭐든 저희한테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요. 지금은 저희만 만들 수 있어요. HBM을요.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들어가면서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것 같아요? 글쎄요. 마이크론이 따라오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거예요. 5년이요? 네. 그동안은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요? 네. 조용히요. 문이 닫혔습니다.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앉아 있었어요. 기다리면서요.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삼성 일 때문에 오셨어요? 네. 요즘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다들 조용하시더라고요. 예전엔 불평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삼성 본사 건물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조용히요. 말하지 않는 쪽이 강했습니다. 석 달 반이 지났습니다. 민헨으로 돌아왔어요. 공장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생산 라인 폐쇄, 직원 300명 해고, 공장 매각 검토.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CEO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누적 손실이 3억 유로를 넘었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 공장 문 닫아요. 그럼 당신은요? 모르겠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32년 일했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독일 제조업 위기 심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4분기 영업이익 10조 원 돌파. HBM 수요 폭증.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쪽은 돈 벌고 이쪽은 망하네. 며칠 뒤 본사에서 마지막 회의가 있었습니다. 퇴직금 정산이었어요.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32년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CFO가 불렀습니다. 슈미트 씨, 한국 갈 생각 없어요? 한국이요? 삼성이 유럽 담당 구매 매니저 구한대요. 평택 본사 파견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연락처 주세요. 집에 돌아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보고서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2020년 독일에서 한국 기술 수출 12억 유로. 한국에서 독일 3억 유로. 2025년 독일에서 한국 5억 유로. 한국에서 독일 18억 유로. 5년 만에 역전됐습니다. 일주일 뒤 삼성전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화상 면접 제안이었어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한국인 HR 담당자가 나타났습니다. 경력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평택 본사 구매팀 파견입니다. 유럽 시장 담당이요. 그가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평택 캠퍼스 영상이 떴어요. P3 라인 전부 HBM 전용이에요. 화면에 끝없이 이어진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면접이 끝났습니다. 일주일 뒤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년 2월부터 출근이래요. 계약서가 이메일로 왔습니다. 한 줄이 눈에 띄었어요. 기술정보 보안 서약 삼성 HBM 기술 외부 유출 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 500만 유로. 32년 동안 제가 독일 신입사원들한테 이런 서약서 받았어요. 이제는 제가 쓰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한테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합격했어요. 축하해. 그가 웃었습니다. 근데 기분이 어때? 모르겠어요. 복잡해? 네. 며칠 뒤 뉴스를 봤습니다. 독일 경제부 장관 한국 방문 예정. 삼성전자와 기술 협력 협약 체결. 6개월 전 그 장관이 EU 관세 60% 때렸어요. 이제는 협력 요청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32년 일했어요. 이제 한국에 가서 삼성 본사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세상이 정말 바뀌었어요. 예전엔 우리가 만들고 삼성이 부품 팔았습니다. 이제는 삼성이 만들고 우리가 일하는 거죠. 그것도 한국에서요.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한 달 뒤였습니다. 평택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출발은 2월 5일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5번째 방문이었어요.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일하러 왔거든요. 평택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거대한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였어요. HR 센터로 안내받았습니다. 서류 작성하고 사원증 받았어요. 이제 삼성 직원이었습니다.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팀장이 저를 맞았어요. 환영합니다. 구매 2팀 김성민입니다. 안나 슈미트입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평택 캠퍼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팀장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유럽 고객사 목록이에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독일 업체가 82곳 있었어요. 제 회사도 있었습니다. 문 닫은 회사요. 6개월 전엔 저도 저 목록에 있었거든요. 기다리는 쪽으로요. 이제는 제가 이 목록을 관리하는 쪽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독일인이 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프랑스인 2, 이탈리아인 1, 미국인 3, 일본인 2. 유럽 담당팀이었습니다. 전원 자기 나라에서 30년 넘게 일한 사람들이었죠. 점심시간에 프랑스인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나 르노에서 28년 일했어. 근데 이제 여기서 HBM 다루는 법 배우고 있어. 이탈리아인이 대답했어요. 나도 페라리에서 25년. 근데 삼성 없으면 페라리 못 만들어.
다들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죠. 우리는 세계 최고였어요. 독일 자동차, 프랑스 기술, 이탈리아 장인 정신. 근데 이제 한국 반도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회사 로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VIP 방문이래요. 삼성을 압박하겠다고 관세 얘기를 꺼낸 경제부 장관. 이제 그 사람이 평택에 왔습니다. 안내 직원이 말했습니다. 장관님 파트너십 협약 체결하러 오셨대요. 파트너십이요? 네. 기술 협력이래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장관님이 삼성 부회장님과 악수했어요. 사진 찍었고요. 6개월 전엔 관세로 압박했습니다. 이제는 협력 요청하러 왔어요. 독일이요. 일주일 뒤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독일 업체 8곳이 물량 증량 요청했대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전부 거절이요. 물량 없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BMW도요? 네. 우선순위는 엔비디아예요. BMW보다 엔비디아가 먼저였습니다. 자동차보다 AI가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이요. 6개월 만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일 적응하고 있어요. 내일 또 회의해요. 답장이 왔습니다. 잘하고 있어. 힘내. 뉴스를 켰어요. 유럽 제조업 구조조정 가속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 삼성 SK, HBM 독주 계속. 글로벌 시장 점유율 92% 유지. 뉴스를 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택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밤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독일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유럽은요? 미국은요? 답을 몰랐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한국 시대예요. 반도체 시대의 중심은 한국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독일인으로요. 질문이 남았습니다. 독일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유럽은요? 미국은요? 아니면 이건 시작일 뿐일까요? 답을 몰랐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중심입니다. 반도체 시대의 중심은 한국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는 계속 바뀌고 있고 한국은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 기술력의 진짜 힘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중 하나를 남겨주시고 그 이유도 함께 들려주세요.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볼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다음엔 더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